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알피니온 울트라사운드 아카데미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서울 마포구 일진빌딩 CNC 홀에서 개최되는 제 강의 K트라드 2021년에 의한 값상수 결절 평가 프리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결절의 터미놀로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중량을 복습하면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예전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했는데 요즘은 이제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상 고에코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있고 또 콜로이드 시스터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펑테이드 하이퍼에코의 포사이가 솔리드 노즐에서 보일 때는 솔리드 하이퍼에코 노즐에 보일 때는 이거는 파피러리 사이로 캔사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소에코 결절이나 또는 시스틱 부분의 펑테이트 에코젠이 포사일 때는 이 마이크로 칼시케이션보다는 콜로이드 시스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가 이 하이퍼 에코가 있느냐 또는 시스틱이나 아이소에코 결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K트라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K트라드 2016년이 제정이 되는데 이 K트라드는 한국 코리안 사이로이드 이미지 리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이죠. 이건 파피러리 캔사를 주로 해서 우리가 촌파에 보이는 결절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K트라드 2016년은 AT에 비해서 훨씬 더 알기 쉽고 외우기 쉬워서 사이로이드 파피러리 캔사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적용이 잘 됩니다만은 그 위에 캔사에 대해서 가령 메조럴 캔사나 또는 폴리큘러 캔사, 아나플레 캔사, 메타세이스, 림포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K트라드를 개정했습니다. K트라드 2010년의 문제점은 이 방법은 이 파피러리 캔사의 디텍션의 센시티비티가 높지만 불필요한 바이옵시 레이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옵시 K트라드가 보면 굉장히 센시티비티는 굉장히 높은데 이 불필요한 EU 트라드나 ACR 트라드 여기에 비해서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이옵시에 불필요한 바이옵시 레이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로 서스피션 노즐은 1.5cm 이상을 2016 K트라드는 FNA를 리커멘드 했는데 그걸 2cm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2021년은 다른 종양, 그러니까 파피러리 캔사 위에 다른 종양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링칼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전에 2016년에 없던 링칼시피케이션에 대해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의 entirely calcified 노즐 2016년은 없었거든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K트라드 2021하고 2016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 서스피션은 똑같습니다. 솔리드 하이포에코기 노즐의 서스피션 소견, 초음파에서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 세 가지.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남패러렐 오리엔테이션, 예전에는 톨러된 와이드 켰습니다. 일레귤러 마진, 옛날에는 스피큐레이트, 로브레이트만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10mm 이상 되면 FNA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선별적인 경우에는 이 FNA를 5mm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셀렉티브한 케이스는 이 결절이 갑상선 서페이스에 가깝거나 트라케아에 인접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특히 이제 요게 푸어 프로그노시스 리스크 팩터로 익스트라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나 디스탄트 메타 요런 이제 있을 때는 뭐 어떤 크기에도 FNA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mm 아니라도 5mm 정도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인데 요거는 솔리드 하이포 에코잉 노즐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KT라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갑상 결절이 저에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에코. 왜 저에코면 종양은 대체로 이제 특히 파피롤 캔서는 세포 수가 증식이 되면 이 안에 세포의 밀집도가 높아가 초음파의 비임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저에코됩니다.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나 난페럴 오리테이션 일레귤러 마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는 갑상선의 폴리클에 있는 폴리큘러 셀 주위에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 되는 거고, 난파럴 오리테이션 갑상선의 암이 커지면 라운드하거나 오발하게 크기보다는 자기가 자라는 대로 길쭉하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레귤러 마진은 갑상선 암이 특히 파피롤 캔서는 인베이시브 타입은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니까 경계가 일레귤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암을 시사하는 소견. 이 소견은 전부 다 브레스트 캔서에도 비슷한 소견입니다. 브레스트 캔서의 소견을 갑상선에다가 다시 적용하니까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결절이 전에는 10mm를 인디케이션 된데 15mm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제 솔리드 아이소에코나 하이퍼에코익 결절이거나 또는 파샬리시스틱 결절, 여기에서 서스피션 소견이 있으면 FNA 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하이퍼에코이 아니고 솔리드 하이퍼에코 노 서스피션이거나 솔리드 하이퍼에코이 아닌 아이소에코나 하이퍼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있을 경우, 또는 부분적으로 낭성 변선이 있을 때, 이럴 때는 15mm 이상이 되면 FNA 합니다. 그 다음에 엔타이르 칼시피케이트 노즐 주위를 이제 뺑 둘러싸는 링 칼시피케이션 때 세 가지 경우에는 15mm 이상 되면 FNA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우 서스피션 노즐은 파샬리시스틱이나 요구에 하고 같습니다. 인터미디엇의 두 번째 카테고리 하이퍼에코 결절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 이런 거는 그다이 대부분 이제 비나인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20mm, 과거에는 15mm인데 20mm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비나인인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20mm 이상을 FNA 했는데 지금은 비나인은 FNA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아이소 하이퍼 에코이 스폰지폼 노즐, 스폰지폼. 그 다음에 파샬리 시스틱인데 안에 인트라시스틱 에코제닉 포사이나 코메트 되어 있는 거, 퓨어 시스트 완전히 시스트가 되는 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스폰지폼 노즐, 콜로이드 시스트, 퓨어 시스트, 요거는 FNA 대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mm 이상 되면 FNA 하는 거, 푸어 프로그노시스 팩터 아까 말씀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서브 캡슐라 튜머나 캡슐 밑에 있는 거나 트라키아에 인접해 있는 거, 그 다음 리저널 림프노드가 있는 거,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5mm 이하만 되면, 이상만 되면 FNA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머리가 뻑 아프실 거지만 자세히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다.
예. 그럼 첫 번째 하이 서스피션 노즐 케이트라드 5번에 5번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의 그를 말합니다. 우리가 파피럴 캔서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많은 것이 캡슐이었고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노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케이트라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우리나라 실정은 파피럴 캔서가 95% 이상이거든요. 그 파피럴 캔서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춘 결절입니다. 하이 서스피션, 솔리드 하이퍼에코의 서스피션 소견이 한 개라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FNA가 10mm 이상 되면 FN 인디케이션인데 5mm 이상 돼도 할 수 있다. 5mm 이상 되는 거는 poor prognosis factor, 그러니까 extracellular extension, cervical lymph node metastasis, distant metastasis 또는 주위에 캡슐을 인베이시브 하는 튜머, 캡슐을 트라키아에 또는 인접해서 캡슐을 인베이전 하는 튜머나 리저널 림프노드 이런 경우에는 림프노드 메타세스 이럴 때는 FNA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 서스피션 노즐인데 솔리드 50세 여자분의 라이트 사이드 파피롤 캔서입니다. 자, 라이트 사이로이드 이렇게 어떻습니까?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노즐입니다.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노즐이고 여기에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가 보이죠. 그 다음에는 마진이 어떻습니까? irregular 마진입니다. irregular 마진. 그래서 요거는 케이티라드의 서스피션 소견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FNA에서 두 번을 했는데 파피러리 칼시노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의 에코제닉 포사이, 펑테이드 에코제닉 포사이 레귤러 마진입니다. 두 번째 32세 여성입니다. 자, 요 결절을 보면 요 결절도 랩사이로이드 그랜드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이포에코익한 결절에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죠. 그 다음에 일레귤럴 마진이 있습니다. 마진이 일레귤럴 하죠. 예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 스피큐레이트 마진, 요거는 로비레이트 마진인데 지금은 그 통합해서 일레귤럴 마진입니다. 그러면 하이포에코 노조는 사이로이드의 파피러리 캔서의 암이 증식해가지고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는 거고,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는 사이로이드의 암세포의 이 폴리큐라 셀 주위에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고, 요런 일레귤럴 마진은 주위를 침범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세 번째 또 요거는 35세 남자 하이 서스피션인데 요거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이포 에코익한 결절인데 마진은 비교적 스무스하지요. 일레귤러 마진이 없습니다. 하이포 결절에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캔서를 서스피션 소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FNA에서 파피럴 캔서가 나왔습니다. 요런 이제 파피럴 캔서는 주로 이제 그 파피럴 캔서 중에 인베이시브보다는 이 캡슐로 둘러싸이는 요는 엔캡슐레이트 파피럴 캔서인 경우가 요런 경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파피럴 캔서에서 캡슐로 둘러싸이고 그런 파피럴 캔서의 이런 타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멀티플하게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요거 35세 여자 랩사이로이드 파피럴 캔서입니다. 두 개가 보이죠. 두 개 다 하이포에코익한 노즐에다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주위를 이렇게 침범하는 소견이 보이죠. 그래서 두 개 메디알 라테랄 다 FNA에서 파피러리 캔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 서스피션 노즐에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솔리드 하이포이콘의 서스피션 소견이 3개가 중에 1개라도 있는 겁니다. 솔리드 하이포이콘은 사이로이드 파피룰 캔서가 증식했기 때문에 고형이고 저했고 초음파빔이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펑테이드 에코제닉 포사인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고 사이로이드 폴리클 셀주에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이 생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난패럴 오리테이션, 이 사이로이드의 암이 파피룰 캔서가 정식이가 주로 정식하는데 라운드 오버하지 않고 길쭉하게 정식하는 거죠. 그게 암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일레귤럴 마진이 있을 때는 주위를 인베이전을 하는 건데, 이런 일레귤럴 마진 때는 주로 이제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룰 캔서, 캡슐을 가지지 않고 일레귤럴 마진이 없고 그냥 라운드하게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주로 엔캡슐레이티드 캡슐을 가지는 파피룰 캔서입니다. 캡슐을 가지는 것은 레귤럴 마진, 캡슐을 가지지 않고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일레귤럴 마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케이트라드의 하이 서스피션 결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번째 시간 꼭 시청을 바랍니다.